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예결산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2022년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기와 100여 년 만의 폭우로 인하여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성남시의회 34명의 시의원들은 오직 성남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주째 예결위를 파행시키는 민주당은 청년을 볼모로 인생은 뒷전으로 당을 위해 존재하는지 성남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재 모든 34명의 성남 시의원님들은 과연 성남 시민들을 위해 일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현재 2023년 본예산 심의가 파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예결산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임위 입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말 개인 활동으로 여기저기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내년 2023년 성남 시민들을 위한 예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의 파행 원인은 예산안보다 예결위원장이 진행이 미흡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명 행정기획위원회 2023년 본예산 개수조정을 위한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수조정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예산 관련 여부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개수조정을 위한 정의를 선포해두고 15일 여간 예결산위원회 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남시 의원의 역할인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관련 사항은 집행부의 요구를 하시든지 예산 편성의 권한도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업무를 왜 발목 잡고 있는 건가 묻고 싶습니다. 의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입니까? 전직 시장의 공약 이행이 중요하고 민생 예산은 뒤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라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 성남 시민들이 민생예산 심사를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양보와 타협은 없습니다. 2023년 성남시 본예산 심의를 안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잘못된 예산 과감히 삭제하시고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자제를 지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준예산 자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사업으로 2019년부터 4년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해당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통계자료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듯이 문제점이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았던 서울특별시와 견줘봤을 때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기 충분합니다. 수많은 연구들은 뒤로 한 채 한 사람의 경우에서 출발한 청년 기본소득을 왜 더불어민주당은 고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청년 정책이 좀 더 실효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이념을 벗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정책으로 변해야 합니다. 결국 12, 30억도 도비 70억도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신속히 예견을 열어 중재단 사태를 막아야 합니다. 중재단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민간단체 사무국 운영비를 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각종 일자리 창출 사업과 학교 무상급식 등 3가지 교육기관 보조가 일체에 불과하고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정쟁을 떠나 오로지 시민들만 바라보고 협치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취임식 때 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안은 성남시가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되어 중재단 사태를 불러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어려움과 불편을 준다면 성남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29일 성남시의회 국민힘 협의회 일동.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잠시만요. 네, 이번 사태는 35번의 청년 수당을 볼모로 약 4조 원의 예산을 집행을 못하게 막는 민주당의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패스 사업 반나절을 협상을 하면서 올패스 사업에 대해서 약 70억 원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행교에서는 이런 반구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예결위원장도 우리 행교 위원이고 여러 명이 우리 행교위원인데 갑자기 행교에서 이런 방구 없던 예산을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을 예결위 가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편성권, 집행권을 심히 침해하는 행동이다. 우리 의회는 입법권이 있고 심의, 의결권만 있는 것이지 집행권과 편성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의정 활동을 지금 이제 9년째 하고 있지만 처음으로다가 이런 어떤 편성권을 굉장히 위해서 지금 침해하고 없는 예산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억 원 때문에 약 4조 원의 우리 성남 시민의 살림을 집행을 나가지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타임즈 송기중 기자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양당에서 대표단이나 합의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거부했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합의가 된 것이며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거부한 것인지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당에서 합의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네, 대안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양당이 합의한 내용은 없고요. 또 집행부가 의회에서 한 거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참조는 해주겠죠. 네, 저는 이번 월요일부터 협상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원안대로 안 하면은 저도 협상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현수막에 보시다시피 벌써 3주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리 충성인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나 오늘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하고 주장한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3주째 예결위 강의라는 게 엊그저께 한 게 아니고 지금 주장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은 신장도 국민의힘이고 책임이 있는 여당이잖아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금 오늘하고 내일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오늘 아니면 내일 밤 12시까지 해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또 과반수를 시민들이 선택해준 과반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이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겠다. 책임 있는 여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당연히 다수당이니까 저희들이 밀어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의회 지방자치법이 있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분이 저희 여기에 있는 17분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정 예산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결위에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도 없었고 지방자치의회도 없었습니다. 이게 판단은 일반 법조에서 할 수도 없고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은 그거를 거부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까지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는 여당이라서 밀어붙여서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수당이라서 다수당이 본회의장을 점검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런 건 안 하고 이제만큼은 이제 시민들한테 호소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거리로 저희가 나설 겁니다. 여당이라서 밀어붙이고 이런 건 안 합니다. 네, 밀어붙인다는 개념이 아니고 시한이 막바지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되지 않느냐. 결론이라는 건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일까지 요구한다면 저희는 그걸 거부합니다. 다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다수당이 이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은 사실 본회의에 있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어디를 봐도 예결위를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과거의 전례에 비해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정당이 예결위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과반수가 의결을 하면 그것은 유효한 것이고 적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가능하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부속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님께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의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두 가지 안을 던졌는데 한 가지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민들한테 호소력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뭘 거부하시고요? 예, 수정 예산안을 거부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한 분 더 받고. 경기병원의료부의 정현석 기자인데요. 네. 지금 현재 오늘 내일 하나는 준 예산 체제로 이제 정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 민주당과 지금 타결 안 되는 부분이 현재 청년 배당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1개 시 군구에서는 전부 다 실행을 하는데 성남시만 왜 유독 그러는지 그 이유가 하나만 알려주세요. 31개 시군에서 한다 해가지고 30개 시군에서 한다 해서 성남시에서 하라는 법은 없고요. 성령 기본소득이 만들어진 것도 성남시에서 만들었지 다른 시에서는 안 했었습니다. 저는 그거 한 가지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을 잘못한다고 뭐 때문에 생각되는 그런지 만들어졌던 이제 그게 다른 분들의 얘기 들으면 그 전에 민주당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전 시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거부하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많은 토론을 그동안 276회, 276 지금 6회인데요. 275회 때부터 우리 김보미 의원께서 계속 발언을 하시고 청년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계신데요. 발언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답을 안 해주신 게 청년 배당을 32개 시군구에서 다 다른 시에는 실행하는데 왜 성남시만 안 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는 잘못된 정책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다른 시군구에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 해가지고 그거를 성남시에서 굳이 하라는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딱 명실공히 이유라든가 그건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본회의장이나 5분 차별을 통해서 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관련돼서 우리 김봉희 의원님한테 한 번 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봉희 의원입니다. 일단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실행이 되어 왔는데 얼마 전 통계자료에서 나왔듯이 그리고 아까 김종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경기도에서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그것이 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효성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결과 같은 게 나온 그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네, 지금 네? 코시스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없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하시면 어떤 자료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다 모든 거를 그 당론으로 이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제 5분 발언 영상을 대한 한번 자료가 봐주시면 없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5분 발언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한 분. 네. 네. 기자회견에 2013년 성남시 본회산 시민 안대로 정액 주고한다. 본회산 시민 안대로 진행하는 건 집행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순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조금 전에 예산을 했듯이 안이라는 거는 안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대로 진행하다가 본인들께서 개수 조정을 위해서 분명히 정의를 요청했는데 개수 조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수 조정이 잘못됐다면 삭감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징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징계권이 있습니까? 상임위가 열리다가 네. 상임위에서 개수정이 다 이루어졌고 네.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그게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본회산 시민 안대로라는 걸 저 알고 싶은 질문이 이게 상임위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결위 넘어온 아니라는 거죠.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올파스 사업도 올패스하고 35억 5천만 원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 그것도 합의해서 통과시켜 준 겁니다. 이 합의 안에 제가 그때 같이 합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더 이상 양과 타협은 없다고 길거리 나가신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은 그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대로 그대로 그 내용 갖고 심의를 민간 쪽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네. 어떤 뭐 이제 통일기본소득에 대해서 물밑에서 뭐 합의한다든지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거죠. 더 이상 합의는 안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3주를 협의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제가 계속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준예산 사태는 2012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의원 생활할 적도 있었는데, 네, 1월 달에 또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준 적이 있었죠. 제가 저기 네. 기자회견장에 와서 그때 야당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가 이거 있었습니다. 어떤 개발공사 설립에 관련돼 가지고 좀 저희가 문제 제기해서 예산을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과정은 잘 아시겠죠.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신 과정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